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공고학번 광고홍보학과 황호훈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선배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취업을 최근에 했던 예, 제가 여러분들이랑 취업 쪽에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이름이 황호훈이라서 그 이제 HHH를 제 이니셜인데 로고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들어서 그 명함처럼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인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끔 만드느냐의 포인트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저는 공구학번 황호훈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신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과로 입학을 했고 1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전과를 했습니다. 광고홍보학과로.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아트 디렉터로서 제가 지금 대웅계획에 있고요.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은 현재 대웅계획에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13팀 아트 디렉터로서 지금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광고주들은 뭐 한국관광공사, 뭐 쿠쿠, 이부자리, 롯데카드 등 되게 다양한 브랜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롯데그룹의 82기로 그 이제 스펙테클 전형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스펙을 보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과제가 있으면 과제를 풀고 어떻게 이제 풀었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공채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양하게 광고제랑 그 다음에 공모전들을 많이 나가면서 수상했던 것들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아트 디렉터를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15분 정도에서 한 20분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아트 디렉터 광고홍보가 아니라 저희 광고 대행사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통이 되지 않고 유니크하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대학교 때 지금 제가 졸업하고서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대학교 때 이렇게 좀 놀았으면은 더 재밌게 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뭐 여러분들도 경쟁 PT나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주시는 과제들이 있죠. 그게 저희한테는 그게 이제 광고주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OT를 받고요. 그리고 그 OT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제작팀끼리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님, 팀장님 이렇게 모여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끼리 제작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아니다,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시 제작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밤을 새면서 또 다시 제작회의를 또 합니다. 그리고 또 4차, 5차 사실을 엄청 많이 6차, 7차까지도 가는 제작회의도 너무 많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광고주가 이거 괜찮다,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광고주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이제 영상을 찍을 감독 미팅을 갖게 됩니다. 감독 미팅을 가져서 이런 식의 콘티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찍을 거고 이런 톤 앤 매너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M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미팅을 가짐으로써 되게 세분화된 그런 디자인 세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 데이터를 가지고서 편집실이나 녹음실에 가서 그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녹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주한테 마지막으로 컨펌을 받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광고주 컨펌이 되면은 온에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TV에서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온에어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 광고 회사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2020년도에 저희 팀에서 최근 TV 온에어 됐던 제작물을 가지고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게 되게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찍었던 저희 국민연금 TV CF에 대해서 어떻게 과정을 해서 지금 현재 TV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 OT를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뭐 세대 간 연대화, 그 다음에 제도 개혁의 필요성 안내,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담아달라. 요즘 국민연금 하면 워낙 그냥 국민연금만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세대 간의 연대를 되게 중요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게 어려운 과제를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제작팀끼리 회의를 할 때 제 아이디어를 냈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이트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저는 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원을 빌거나 기도를 할 때 저에게 그 기도 안에는 꼭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테마는 버킷리스트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버킷리스트에 관련된 수많은 레퍼런스 같은 걸,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좀 비슷한 제가 원하던 그런 느낌의 톤 앤 매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생각했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여줄까 생각을 하다가, 서로의 버킷리스트 안에, 서로가 원하는 그런 그 버킷리스트 안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조금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의 버킷리스트와 아빠의 버킷리스트를 교차로 보여주면서 정장 사드리고, 뭐 손자 손녀에게 선물 사주고, 아빠와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자주 전화 드리고, 그 다음에 아빠는 아들에게 자주 전화하지 않고, 그리고 받은 사랑 뭔가 좀 돌려드리고, 조금 이런 식으로 서로의 마음 안에 국민연금을 조금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행히 되게 운이 좋게도 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사주셔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광고주 보고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제 썰을 풀겠죠. 뭐 가족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좀 따뜻하게 할 거고요. 포맷은 좀 트렌디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서 크리에이티브 테마를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어지다, 마음이 이루어지다라는 키카피로 해서 이번 캠페인을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광고주한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맥콘티라고 하는데요. 실제 구글이나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찾아서 광고주들이 딱 보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비주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서로를 위한 버킷리스트, 처음에 자막이 나오고요. 뭐 이제 완벽하게 다 그림을 만들진 않고요.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될 정도까지만 저희가 맥콘티를 해서 처음에 보고를 합니다. 뭐 아빠가 뭐 아들이 뭐 용돈 줄 때 아예 뭘 이런 걸 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아빠 용돈 드리기 버킷리스트에 한 줄 긋고, 그 다음에 아빠가 아들 몰래 용돈 줄 때 뭐 아들 몰래 용돈 챙겨주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여행을 갈 때 뭐 참 좋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둘이 같이 이렇게 버킷리스트에 줄을 긋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들이 뭐 자주 전화하기, 그 다음에 아빠는 전화를 조금 아들이 바쁠까봐 좀 주춤하는 그런 포인트 살짝 보여주고 자주 전화하지 않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여기서 이제 조금 뭐 평생 든든하게 지켜드리기, 뭐 평생 부담되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뒤에를 좀 풀어보는 형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주가 보고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맥콘티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고주가 이거 괜찮다, 이걸로 해서 TBCF를 찍자, 이렇게 결정이 내리면은 저희가 이제 PPM이라고 합니다. 프리 프로덕션 미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톤 앤 매너나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들을 좀 잘 찍을 수 있을 만한 감독을 저희가 부킹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과 연락을 해서 이제 어떻게 찍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조율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PPM이라고 하고요. 어느 정도로 디테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감독님이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대행사의 콘티보다 조금 더 발전돼서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좀 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걸 찍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어떤 옷을 입겠다라든지 되게 세분화하게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취미의 얼터 상황까지도 저희 아트 디렉터랑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팀장님께서 세분화하게 다 저희가 골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날릴 것인지, 요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디제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어떤 그릇을 쓸 것이며 어떤 무대, 어떤 인테리어를 가질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되게 세분하게 여기에서 고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막도 그어지는 것도 그냥 바로 그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처럼 붙여져서 그어질 것인지, 그리고 모델도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옷, 패션, 어떻게 해야 이 국민연금이 바라는 그런 이미지랑 잘 맞아 떨어질 것인가, 사실 이런 작업까지도 아트 디렉터가 전부 다 찾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일을 다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는 집, 아들이 지내고 있는 집, 이런 집들까지도 되게 세분화하게 찾아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는 징글, 송까지도 어떤 노래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은 과정 속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주 시사까지 잘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TBCF에 나오는 이제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해보기.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해보기. 너도 잘. 전화 자주 하기. 전화 자주 하지 않기. 아빠 용돈 드리기. 아들 몰래 용돈 챙겨주기.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아빠 든든히 지켜드리기. 국민연금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기. 서로를 위하는 마음 모두 이뤄주는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이어지다. 마음이 이루어지다. 국민연금. 네, 이렇게 제작 시작 OT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디벨롭해서, 그 다음에 광고주 시사까지 어떻게 촬영에 진행을 하는지까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아트 디렉터의 직무는 사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듣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아트적인 어떤 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음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디렉션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트 디렉터가 일을 할 때 조금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렉션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디렉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외주나 이런 걸 넘길 때 훨씬 더 원하는 톤 앤 매너나 원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보고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기 Q&A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조금 더 혹시 아트 디렉터의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챕터는 어떻게 하면 조금 유니크해질까, 그냥 평범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공모전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광고제를 많이 나갈 때 항상 써먹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7대 2대 1 법칙이라고 제가 조금 명명을 해봤는데요.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은 내가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를 조금 물리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칼을 갖고 온다, 총을 갖고 온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물리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환경적 문제 해결을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물속에서 싸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더 위에서 싸운다라든지, 그러니까 아예 싸운다라는 그 판을 자체를 조금 더 확장시킨다든지 아예 바꿔버린다든지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조금 되게 재미있게도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 조금 대중이 선택하는 물리적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명은 조금 다르게 그 판을 바꾸거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환경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은 안타깝게도 조금 논지에서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항상 이제 10명은 도태되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100명 중에 만약에 3명을 뽑는다, 이제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모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모든 인생에 살면서 모두 다 확률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3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처럼 대중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70명 중에 2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20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100명 중에 3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경쟁률이 33대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중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35대 1이 되고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때는 20대 1로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100이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 것이라는 게 제가 조금 7대 2대 1 법칙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70명이 아니라 20명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작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저는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의 예로 사실 뭐 자랑은 아니고 제가 실제로 그 대웅기획에 들어갈 때 저한테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를 제가 풀었던 방식이었는데요. 롯데 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 활성화를 아이디어를 붐업시킬 수 있을까, 이게 과제였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껌이라는 거는 이미 너무 시장에 사람들의 그렇게 저관여 제품이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인식을 조금 변화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여기서의 포인트는 껌을 사람들이 씹고 이제 이걸 거의 이제 친구들이 했던 방식을 보면은 그 껌을 가지고서 어떻게 조금 재미있게 풀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예 반대로 껌을 씹는다는 것 자체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껌을 씹으면은 뭐 사각턱이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껌을 씹으면은 뭐 턱의 관절이나 이런 게 되게 좋지 않다, 이런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서 저는 그 껌을 씹다가 아닌 혀 운동이라고 해서 껌을 씹는 게 아니라 혀를 운동을 해라 라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7대 2대1 법칙으로 만약에 적용을 하자면은 사실 물리적인 접근, 그러니까 껌을 어떻게 그냥 씹는 거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 그 생각은 다 배제하고요. 그리고 이 껌을 씹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접근을 해서 혀 운동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제가 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계셨던 시드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조금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 7대 2대1 법칙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요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많은 일들을 했었거든요. 뭐 저기 동아리도 했었고 사실 신학과로도 입학을 했었고 1년간 어학연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그 광고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재석한테도 이메일을 보내봤었고 되게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거는 최대한 많은 점을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점 찍는 게 이게 내가 가는 진로에 맞나? 막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쉽게 점을 찍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 말고 최대한 그냥 많은 점을 찍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밖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쓸모없었던 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되게 초라하게 찍었던 점조차도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되게 큰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던 그 점은 다 연결이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4학년이라고 해서 내가 이게 맞나? 이 진로에 맞나? 막 이런 고민 때문에 쉽게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 점들을 찍었던 곳이 평면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되게 작은 점인데 제가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찍었던 곳이 평면이 아니라 점점 앞으로 가다 보면 그 점이 더 커져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점을 찍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찍으시고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젠간 다 또 필요하니까 조금 대학교 때 그런 조금 재미있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가장 근사한 별자리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